자, 4페이지 그래 봅니다. 11번부터. 4페이지 11번부터. 전담률 종이 중고 보면 알겠지만 1번부터 21번까지는 고난도가 없다. 어려운 문제가 없다는 뜻이다. 그러니까 대다수 학생들이 많이 틀린 걸 틀린 게 정상적인 사람이다. 그러니까 음영 표시를 틀려야지 정상적인 사람이다. 흰 부분을 틀린 사람은 문제가 심각하다는 뜻이야. 님들 다 맞추는 걸 틀린 거니까. 앞으로 공부할 때 내가 얻은 게 부족한지 잘 확인해가지고 다음 시험 때는 잘 보실 수 있도록. 학원에 1등급 한 놈 있네. 2등급이 좀 있고. 그 4페이지에 있는 제시문 딸린 게 이제 11번, 12번 있는 경우는 그 신입생들을 제외하고 나머지 친구들은 예전에 선생님 수업 좀 해줬던 거다. 기억나지? 필기 다 했던 거다. 어간, 어미 종류별로 정리 다 해줬. 그러니까 내 수업을 들었던 친구들은 제시문을 안 봐야지 정상적인 거야. 이거는 바로 풀어야 돼. 바로 풀어야 돼. 자, 11번 바로 풀어봅시다. 자, 1번부터 고쳐봐. 용어는 어간의 앞뒤에 어미가 결합한 단어라 했는데 어미는 어디 뒤에 붙는 애들 어미라 돼. 어간 뒤에 오는 애가 어미지. 그러니까 이거는 개념 문제다. 쉽게 말하면. 수업 시간에 노트 필기했던 거 다시 확인합니다. 제시문에 있는 거 그대로 쌤 요약해서 정리해 줬었다. 주머니 없나 시험지? 웃으면 될 일이가 이거 막 일찍 왔어. 아 참. 12번. 11번에 2번. 어간은 단독으로 용언을 이룰 수 있다 했는데 용언은 어간에 뭐가 붙어야? 어미가 붙어야 되지. 먹다의 먹까지가 어간이잖아. 밥을 먹 이렇게는 문장 성립이 안 된다. 그제? 3번 어미는 용언이 활용할 때 어떤 부분을 형태가 변하는 부분을 어미라 했다. 유지되는 부분을 뭐? 어간에 대한 설명이지. 4번은 어말어미는 용언이 활용할 때 나타나지 않을 수 없다. 자, 그래서 예전에 선생님이 정리한 거 다시 한번 확인해 두면 어간에는 어미가 있고 어미는 다시 어떻게 선 어말어미와 어말어미로 나눴다. 어말어미는 다시 종결, 연결, 전성어미로 나눴습니다. 이에 풀이 되는 것들은 따로 필기해 준 것들이 있는데 필요한 사람들은 달라 그래. 쌤이 뭐 뽑아주든지 할 테니까. 그래갖고 노트에 딱 붙여놔. 제시문이 나온 문법 지문은 요약해서 노트로 딱 정리해 두면 된다. 근데 이거는 쌤이 필기를 해줬기 때문에 그거만 알면 되니까 굳이 뭐 이 제시문 요약할 필요는 없는데 안 돼 있는 친구들은 해놓을 필요가 있단 말이에요. 다음 12번 문제. 역시 1번 선지부터 기본형부터 생각해봐. 기억은 아니의 기본형이 뭐? 기본형. 다를 붙인 게 기본형이다. 알다가 기본형이지. 그래서 1번 선지 리을 탈락 맞나? 이번에 마십의 종결어미구나. 밑줄 쳐. 종결어미구나. 칠판 보세요. 종결어미는 어디에 포함? 어말어미에 포함되지. 종결어미 중에 뭐에 해당하게가? 감탄형 종결어미란다. 얘를 감탄형 종결어미라고 한다. 필기 놓쳐도 된다. 쌤이 이게 나중에 밴드 올려줄게. 내가 다 지금 정리해놨거든. 집에서 패드로 정리해놓은 게 있으니까 이걸로 공부하시면 된다. 필요한 사람. 시험 범위 들어가는 친구도 있기 때문에 지금 해놓은 거 잘 정리하시도록. 3번은 어간 높의 연결어미 고. 여기 있어는 고는 여기 해당해 연결어미라고 하는데 이런 연결어미를 대등적 연결어미란다. 그러니까 고2, 고3은 그렇게 낸다. 이렇게 쉽게 안 낸다. 대등적 연결어미라고 부른다. 3번은 그래 적어놔라. 연결어미 고가 결합할 때 연결어미는 대등적 연결어미. 4번은 리을 봅니다. 아침에 뜨는 해 할 때 뜨는 뭘 꾸미냐? 해는 채연이제. 채연을 꾸미니까 뭐고 품사가? 관형사처럼 쓰이고 있다 해야 되는데 4번은 부사처럼 쓰인다 했으니까 답이 될 수 없는 거야. 그지? 5번은 선어말어미 뭐가 결합해서 과거 시제? 어시 결합해서 과거 시제 나타냈다. 선어말어미는 어떤 기능 한다고? 시제 높임. 크게 이렇게 4가지 역할 한다.
선어머름 역할은 13번은 별표 쳐넣으시고 너그 1학기 중간고사 시험범입니다. 의문변동 뭐에 대해서 학습 자료에서 뭐에 대해서 설명 최소 대립상에 대해서 설명했다 그제? 네. 자 거기 들어봐. 의문이 뭐? 정의해봐. 의문 정의해봐. 이 상담할 때 처음에 물어봤던 거예요. 의문 정의해봐. 말의 뭐를 구별해주는? 뜻을 구별해주는 소리의 최소 단위됐다. 의문은 뭐 플러스 뭐라고? 음소 플러스 운소라 했어. 첫자만 따서 의문이라 한다. 음소에는 뭐가 있어? 자음과 모음이 있고 운소에는 소리의 길이가 여기에 속한다. 지금 예문으로 설명됐던 감하고 잠은 뭐가 달라서 뜻이 달라진 경우? 그리고 이 첫머리에 있는 소리가 뜻이 달라졌죠, 그제? 네. 소리가 달라져서 뜻이 달라졌다, 그제? 그래서 기억하고 지읒이 최소 대립상이라고 합니다. 의미를 구별해주는 의문이라 해서. 뭐지 얘들은? 혼난다 시하고. 자 그러면 밑에 애들이 하는 짓을 잘 봐라. 무슨 짓인지는 잘 모르겠는데 이렇게 보면은 이 그림만 보면 미친 애들 같지? 네. 자 쌀하고 달 뭐가 달라져서 뜻이 달라졌니? 적어봐. 화살 초서. 쌍시옷하고 디귿이 달라져서 뜻이 달라졌다 그지? 그 다음에 밑에 달하고 기억 이거는 뭐가 달라졌는지 일단 알 수는 없으니까 내두고 제일 뒤에 있는 아는 우리라 했지? 네. 우리라 했으면 일단 앞에 있는 아는 뭐가 달라져야 돼? 하나만 달라져야 되니까 중성이 달라져야 된다 그지? 그러면 기억이 있는 애들은 달과 중성이 달라진 뭘 찾으면 돼? 최소 대립상을 찾으면 되겠다 그제? 네. 그래서 달하고 중성이 다른 애를 고르면 둘밖에 없지? 네. 아하고 우가 달라져서 뜻이 달라진 꼬라지니까. 여기까지 됐어? 그래서 3번이 답이 되겠습니다. 14번은 나중에 이게 학교마다 다른데 학습지로 수업을 하시는 선생님들도 있다. 원래 예전에 그 7차 교과서에 있었던 내용들인데 모의고사에 출제가 됐네. 이가 틀렸는데 걔는 고쳐보자. 민우는 나와 둘이서 윤서를 부른 게 아니고 민우가 둘이를 부른 거지. 그래서 고쳐놔. 민우는 혼자서 나와 윤서를 불렀다. 이렇게 해야 되겠죠. 혼자서 나와 윤서를 불렀다 라고 말해야 되겠지. 준서도 없나? 집에 있어요. 집에 그러면 좀 일찍 와서 뽀가 놓든 안 하고. 저희 그 화장실 갔다. 나도 한시 갔다 왔거든. 15번 14, 15번은 엄밀히 말하면 문법 문제라기보다는 그냥 한국인인지 문제다 쉽게 말하면. 이거 틀리면 그냥 섬에 가면 외국인을 위한 한국어 학원 있을 거 보내줄게. 우리 학원 오지 말고 그것을 일단 그 토픽이란 걸 마스터하고 와. 토픽이 뭔지 아나? 귀화 시험 칠 때 합격해야 되는 거 있다. 외국인이 한국인이 되기 위해서. 15번은 3번이 답인데 뜻만 체크해보자. 계획 아래 할 때 아래는 조건이나 영향이 미치는 범위에 해당한다. 조건이나 영향이 미치는 범위에 해당한다. 문법은 아주 수월하게 풀 수 있었던 문제들이었습니다. 13번 잘 확인해놔라. 학교 내신에 그대로 내기도 한다. 모의고사 기출은. 13번이 어쨌든 시험 범위일 테니까 13번 같은 문제 잘 풀 수 있도록. 최소 대립상은 참고로 수능에도 출제된 적이 있거든. 잘 기억을 해놓도록 합니다. 자, 문학은 내일 그 문학 쌤이 따로 풀이하실 거예요. 나는 문학을 안 해서. 19번 바로 볼게. 7페이지. 쌤이 수업 시간에 가르쳐 준 바에 따르면 지문 독해를 그 지은이처럼 온 지 얼마 안 된 친구들은 분석 어떻게 하는지 잘 몰라서 그럴 수도 있으니까 이거 보시오. 내가 제시문 분석 이렇게 해놨지. 이거 올려줄 테니까 안 보고 이거 해보고 쌤 한 거랑 비교해봐라. 다시. 알겠지? 너도 제대로 안 되는지 안 되는지 나중에 확인하는 용도로 써라. 이거 뺏기면 의미 없다. 어차피 너가 시험을 쳐야 되는 거지. 이해되겠지? 문제 유형 확인합니다. 제시문부터 분석해볼까? 제시문 먼저 정리해보자. 요거는 19번, 22번 위에다가 큰 문제 위에다가 적어. 뭐라고? 사회 지문이다.
독서 영역의 사회 지문에 해당한다. 자, 19번은 결국 단락별 중심 내용을 묻는 문제에 쌤이 계속 요약 훈련시켰던 그 문제다. 19번부터 유형하기랍니다. 일치불일치. 19번 같은 문제를 일치불일치라고 해. 20번은 중심 내용의 보기 적용. 수업 시간에 계속 강조했던 도식화가 중요한 지문이다. PQ 작업하는 거 잘 봐라. 오늘 하는 거 할 때 그대로 풀면 답이 바로 보이니까. 21번도 일치불일치. 8페이지 22번은 중심 내용의 보기 적용. 가르쳐준 유형 말고 새로운 거 없제. 항상 똑같다. 유형은 변하지 않는다. 내가 가르쳐준 8개에서 안 벗어난단 말이야. 수능에서도 항상 이렇게 출제를 해오니까 잘 정리되고. 자, 제시문 한번 볼게. 지금 내가 하는 거 잘 봐라. 쌤이 문제점이나 보조화제에 해당하는 아들은 어떻게 체크하라고? 세모로 체크하랬지. 지문 읽을 때. 해봐. 경기 침체, 세모. 그다음에 가계 소비가 줄어들면 그것도 세모. 둘째 줄에 기업은 어쩌게 되노? 당연히 생산 규모를 줄이겠지. 생산 규모 축소, 그것도 세모. 생산 규모 축소하니까 일하는 놈들 내보내야 되겠지. 실업률, 그것도 세모. 그러면 실업률이 많아지면은 가계 수입이 또 줄겠지. 수입 감소, 그것도 세모. 소비는 더 안 하게 된다, 그제? 맞나? 첫 달락은 문제점에 해당하는 아들이다, 그제? 은지 하고 있나? 어디 보고 있노? 왜 소생 보고 있노? 왜? 애들이 신기해서요. 한 4달 해라. 자, 이와 같은 악순환으로 경기 침체가 심화되면 국가는 이에서 벗어나기 위해 뭘 늘리는 통화 정책? 그거는 동글빼 있죠. 이게 해결책이겠지. 유동성을 늘리는 통화 정책. 이해됐어? 근데 방금 한 거는 내가 지문도 깔 때 시간이 없을까 봐 이렇게 표시하라는 거고, 고3은 이렇게 쉽게 독해를 못 하거든. 그러니까 뭐가 증가하고 내리고 하는 말들 있잖아. 그걸 갖다 화살표로 정리해. 내가 방금 한 거 다시 해볼게. 경기가 어찌 되면 이렇게 경기가 다운되면 사회지문, 경제지문 같은 거 읽을 때 쓰는 방법이다. 이렇게 해라. 경기가 침체되면 가계 소비가 어찌 된다고? 대답해 이놈들아. 가계 소비가 줄어들어. 가계 소비 줄어들면 생산이 축소되고, 생산 축소되면 실업률이 증가하고. 의지한지 알겠지? 이걸 풀기 위해서 20번 문제 풀라고 하는 짓이다. 20번 문제 풀 때 또 지문 읽어야 된단 말이야. 이렇게 해놨으면 바로 답을 찾아내는데. 그럼 가계 수입이 어찌 되노? 실업률이 증가하니까 수입이 감소하고, 이는 결국 소비가 다시 위축되는 결과로 이어진다. 이게 경기 침체 모양새다. 응? 이걸 해결하려고 정부는 뭐 유동성 있는 통화 정책을, 유동성이 큰 통화 정책을 제시하겠다는 거야. 그럼 이거는 결국 여기에 해당하는 거리겠죠. 유동성 증가와 관계된 것을 이야기하는 거겠다. 여기까지 됐지? 첫 달하고 밑줄 치고 이런 거 하지 마. 그러니까 뭐가 오르면 뭐가 이건 과학할 때 똑같다. 어떻게? 압력이 증가하면 뭐 밀도가 증가하고 이런 말들을 같이 저렇게 묶어놔. 결국 같은 말이니까. 다시 얘기한다. 이게 A잖아. 이게 A면 B, C, D, E, F가 같은 말이야. 근데 문제 풀 때는 요거 안 나와. 경기 침체 이런 말 안 나와. 뭐가 나오게? 기업이 생산을 축소시킨다라는 말과 이게 같은 말인 걸 알아야 돼. 이해됐지? 근데 이거를 풀기 위해서 우리가 무슨 경제학 콘서트나 이런 책을 읽을 수는 없잖아. 할 때마다. 그래서 기계적으로 읽어내는데 요거 하는 연습만 할 줄 알면 된다고. 바로 되는 건 아닙니다. 평소에 이제 연습을 해봐야 되는 거예요. 경제지문 읽어가면서. 특히 경제를 못하는 친구들은 그렇게 해라고. 둘째 달라. 유동성은 너 무슨 말인지 모르겠지? 무슨 말인지 모르니까 정의가 돼 있어. 항상 이런 글은. 그럼 정의를 잘 봐야 돼. 내가 알고 있는 정의로 독해하면 안 된다. 유동성은 뭐라 해놨노? 자산 또는 채권을 손실 없이 뭐 할 수 있는? 현금으로 바꿀 수 있는 정도다. 그런 거로 정의해 놓은 거니까 밑줄로 확인해 두시고.
현금 같은 화폐는 유동성이 당연히 높겠지. 현금화 할 수 있으니까. 집에 아빠 방에 아빠 서재나 아빠 방에 안방에 뭐 그 아주 단단한 금고가 있으신 집들은 달러나 금괴나 이런 걸 모아놓고 있으실 수도 있잖아, 그지? 그런 거는 유동성이 높은데 토지나 건물 같은 부동산은 유동성이 당연히 어떻겠어? 파는데 시간이 걸릴 테니까, 그지? 이처럼 지시어 확인. 네모로 표시해라. 지시어 접속어는 항상 네모로 표시하는 습관 가져라. 유동성은 자산의 성격을 나타내는 용어지만 흔히 시중에 유통되는 화폐의 양, 즉 뭐를 나타낸 말로도 묶어 유동성하고 같은 말이잖아. 화살표로 딱 묶거나 유동성하고 통화량은 같은 말이다. 됐나? 그러니까 문제 풀 때 통화량이라는 말이 나오면 유동성과 같다 이렇게 이해하면 되겠지. 이해됐어? 네. 그러니까 결국은 고3도 마찬가지거든. 수능은 A를 A라고 말하지 않는단 말이야. 이거 찾는 거야. 영어 독해도 똑같다. 영어 독해 중에 혹시 이탈릭체로 뭐 나온 경우 사람 이름이나 아니면 단어 뜻 설명할 때 이탈릭체로 나온 경우 있지. 뭐 레토릭이라는 단어가 있다 치자. 그러면 이탈릭체로 나와 있으면 걔를 다른 말로 뭐라 하는지를 찾아내면 그게 빈칸추론 문제 풀 때 그대로 써먹으면 돼. 그렇다고 뭐 그런 영어세도 있잖아. 자, 가령 접속하기. 가령은 뭘 들어 설명하는 방식? 예시다, 그제? 시중에 통화량이 지나치게 많을 때 뭐가 넘쳐난다. 왜 그렇단 말이고 유동성 이꼴 통화량이라 했잖아. 네. 그래서 같은 말인 거 알겠어? 표현하고 반대로 통화량이 줄어들면 당연히 유동성이 감소한다 하겠지. 네. 유동성이 넘쳐날 때 시중에 화폐가 흔해지는 상황이므로 화폐 가치는 떨어지게 된다. 묻거나 유동성이 넘쳐난다고 같은 말이지. 이것도 이렇게 적어. 유동성이 크면, 즉 통화량이 늘면 화폐 가치는 어찌 된다고? 떨어진다고. 시중에 돈이 많이 풀리면 화폐 가치가 떨어진다. 너 그 짐바브웨 달러 봤니? 1조 달러 이런 거 본 적 있나? 그 국가 파산되는데 그 뭐냐? 오이 사러 가는데 막 리어카에다가 돈 한 거씩 갖고 오이 사고 그런 사람 그랬었던 적이 있었고. 옥션 가면 판다. 그 짐바브웨 달러 이런 거. 자, 첫째 단어 이게 다제. 둘째 단어는 이게 다다. 별 할 거 없잖아. 그래서 오히려 옆에 메모해가면서 보는 게 훨씬 빠를 수도 있다 이거는. 누가 됐어? 셋째 달라. 유동성은 뭐랑 밀접한 관련이 있기 때문에 그건 현관펜 칠해봐. 뭐뭐 하기 때문에 나오면 반드시 표시해야겠다. 기억나나? 이게 뭐라서? 전제라 했잖아. 이게 P란 말이에요. P. 전제에 해당하는 설명이기 때문에. 자, 유동성은 금리와 밀접한 관련이 있다. 저 길거리 지나가다 보면 은행에서 밖에다가 뭐 붙여놓은 거 봤지? 금리 몇 프로? 그거 봤지? 너가 돈을 은행에 저축을 하면 그만큼 이자를 준다는 뜻이야. 예를 들어서 이자가 5%다. 1억을 넣었는데 5%는 얼마고? 1년에 500만 원을 준단 말이야. 이해되나 무슨 말인지? 마찬가지로 우리가 은행에서 대출을 받으면 금리가 높으면 그만큼 대출 이자도 많이 갚아야 되겠지. 그때 그 말 할 때 금리다. 요즘에 미국에서 계속 금리를 올리고 있잖아. 미국에서 금리를 올리면 우리나라도 금리를 따라 올려야 되거든. 안 그러면 그 미국 달러랑 한국 원화랑 가치가 차이가 나니까. 국가는 정책적으로 그 금리를 올리고 내려서 유동성을 조절한다. 자, 다시 봐. 아까 이거의 중심 화제는 결국 얘다, 그제? 유동성을 높이는 정책을 펼친다 했잖아. 정부가 왜 한다고? 경기 침체가 일어나서 이 짓거리를 한단 말이야. 그래서 금리를 올리고 내려서 유동성을 조절한다. 두 개가 연결돼 있어서 그렇다. 이때 금리는 예금이나 빌려준 뒤에 붙는 이자율. 금리랑 묶어. 셋째 달러 첫째 줄에 금리랑 묶거나 같은 말이지. 이자율. 자, 다시 이자율은 무엇으로 결정된대? 구분된대? 이렇게 구분된다 했지. 선생님이 그 서술학 특징 정리해 준 것도 이런 이유다. 이자율은 무슨 금리와 기준금리와 이렇게 시중금리로 구분할 수 있다. 됐니? 그래서 요약하는 연습을
빠르게 하는 연습을 계속 해놔야 된다. 그러면 지문을 안 봐도 되거든. 지문을 통째로 요약해보면 되잖아. 그럼 이 셋째 단어는 이게 나잖아. 첫째 단어는 이거고 둘째 단어는 이거고 셋째 단어는 이거다. 그러니까 됐어. 그래서 불어나면 못하면 되노. 이자율은 뭐라? 금리랑 연결된다 했으니까 이런 식으로 해놓으시면 된다. 지문에 표시되어 있으면 안 해도 되고. 여기까지 됐나? 기준금리는 국가가 정책적인 차원에서 결정한 금리로 한 나라의 금융 및 통화 정책이 주체 어디에 의해 결정? 중앙은행이니까 우리나라 한국은행이겠지? 한국은행에서 하는 거다. 이거는 정책, 국가에서 하는 정책이다. 됐어? 그래서 작년에 금리 올릴 때 한국은행에서 금리를 올려놓으니까 시중은행에서 금리를 다 같이 올렸잖아. 그 남해 한 어느 남해 농협에서는 그런 일도 있었다. 금리를 막 뭐 얼마나 8점 몇 프로 준다 하고 막 사전에 8조까지 돈 다 집어넣고 그 상품 판 사람들은 막 사퇴하고 막 그랬잖아요. 문자 보내고 제발 좀 다시 돈을 가져가 달라고. 갚을 그 능력이 안 되는데 관심이 없구나. 나중에 내가 돈 벌 때 되면 생각날 기다. 반면에 시중금리는 기준금리 영향을 받아 중앙은행에 시중은행이 세우는 표준금리로 가계나 기업의 금융기 거래에 영향을 미친다. 얘는 어디? 부산은행, BNK 같은 시중은행이 하는 게 시중금리다. 한국은행의 영향을 받아서. 이걸 조금 예쁘게 하려면 이런 식으로 하면 돼. 그러면 제시문이 눈에 띄잖아. 눈에 띄면은 그 문제 풀 때 수월해진단 말이야. 근데 굳이 이렇게 안 해도 저는 풀 수 있는데 그렇게 소 같은 방법을 사용합니까 하는 친구들은 그렇게 해. 지가 능력이 있으면 그걸 해도 되지. 나는 지금 하는 거는 그냥 FM적인 걸 가르쳐 주는 거다. 처음 봤을 때 어떻게 읽어낼 건가가 중요하죠. 결국. 가령 접속 확인해. 가령은 뭐에 대한 예시겠노? 여기에 대한 예시겠지? 시중금리에 대한 예다. 시중금리가 내려가면 예금을 통한 이자 수익과 대출에 따른 이자 부담이 줄어 기업에서는 예금 인출하거나 대출 받으려는 경향이 늘어난다고. 그 결과 시중의 유동성이 증가하게 된다. 자, 그러면 다시 계속 머릿속으로는 뭐 생각해야 돼? 얘 생각해야 된다. 시중금리를 웃자면 한번 읽은 거 봐. 가령 뒤에 시중금리를 내리면 뭐가 증가한다고? 유동성이 증가한다고. 이해된다. 근데 나중에 문제 풀 때 어떻게 나오느냐? 이거 봐, 다시 봐. 첫 달러 한번 다시 봐. 이랬을 때 유동성 증가하는 정책 펼친다 했지. 근데 이것도 유동성 증가하게 된다 했잖아. 그럼 시중금리가 내려간다는 말은 결국 실업률 증가랑도 같은 말인 거 알아놔야 돼. 이해되겠지? 근데 그렇게 연상이 안 되잖아. 우리 머릿속에 뭐 경제 지식이 없으니까. 그래서 도식화가 중요한 거다. 이렇게 이 문제 물어볼 때 이런 걸로 바꿔서 물어보기도 한다고. 고3이 때문에. 그래서 어려운 거예요. 뭘 읽은지를 모르니까 읽었는데 정신이 머릿속에 정리가 안 되는 게 그렇다고. 이해되지? 여기까지? 그래서 반대로 시중금리가 올라가면 이자 수익과 대출이자 부담이 늘어나기 때문에 유동성이 감소하게 된다. 여기까지 됐지? 이게 무슨 말인지 안 하는데 이자율이 올라가는데 왜 유동성이 감소하게? 이자율이 높으니까 사람들 돈 안 빼겠지. 은행에서 넣어놓고 있을까 이거. 그다음에 대출도 내기 힘들겠지. 이자가 비쌀게. 이해됐어 여기까지? 다음 달라. 이와 같은 지시와 확인. 금리와 유동성의 관계. 뭔데? 얘 맞나? 금리가 내려가면 유동성이 증가한다. 이런 관계를 고려해서 중앙은행은 기준금리를 조절하는 통화정책을 통해 경기를 안정시키려고 한다. 만일 경기가 침체되면 중앙은행은 기준금리를 인하. 자, 또 나왔지? 뭐 계속 내려. 이것도 봐라. 이거는 셋째 달하고 걸쳐서 하는 거다. 기준금리 얘기는 여기서 나왔으니까. 경기가 뭐 하면? 침체되면 뭐 한다고? 기준금리를 짠다고? 인하한다고. 기준금리를 내리면 시중금리도 따라서 지대? 떨어지겠지? 그럼 유동성이 뭐 되겠어? 이거 같은 말이잖아. 시중금리 내리면 유동성 증가 안 됐으니까. 증가하고 화폐 가치는 어찌돼? 떨어진다. 7번 봐. 잠깐. 7번 봐. 유동성 증가하게 되면 화폐 가치가 떨어지고
시중금리가 내려가고가 앞에 첫 달락, 둘째 달락, 셋째 달락 다 설명됐잖아. 넷째 달락에서 이걸 그냥 총 마무리하고 있다. 이제 앞에서 했던 설명 전부 다. 전부 같은 말인 거 알건데. 이해되겠지? 근데 이걸 갖다 내가 뭐 대행지로 알 수는 없잖아. 계속 기억하고 있을 수는 없으니까 지금 읽을 때 할 수 있는 것만 할 줄 알면 된다. 이게 귀찮으면 때려쳐. 공부하면 안 된다. 이게 귀찮으면. 자, 계속 가계 소비가 늘고 주식이나 부동산에 대한 투자가 확대된다. 또한 접속 확인 기업의 생산과 고용이 늘고 다양한 분야에 대한 투자가 확대 물가가 상승하고 경기가 전반적으로 활성화된다. 반대로 경기가 과열되어서 자산 가격이나 물가가 지나치게 오르면 중앙은행은 기준금리를 인상. 반대로 부분은 앞에서 설명한 거랑 반대로 화살표 하면 된다 생각하면 돼. 그게 나중에 22번 문제로 출제된다. 여기까지 됐어? 그 다음 단락 마지막 단락 끌어라. 접속 확인. 중앙은행이 경기 활성화를 위해 통화정책을 시행했지만 애초에 의도한 결과가 나타나지 않기도 해. 즉 기준금리를 인하하는 이유는 뭐 때문이고 유동성을 뭐 하려고? 증가시키려 하는 거잖아. 그제? 네. 시중 유동성을 공급해도 증가한 유동성이 기대만큼 소비나 투자로 이어지지 않으면 경기가 활성화되지 않는다고. 이게 당연한 소리겠지. 특히 심각한 경기 침체로 인해 경기 회복에 대한 전망이 불투명할 경우 경제 주체들은 쉽게 소비를 늘리지 못하거나 투자를 결정 못해 돈을 손에 쥐고만 있게 된다. 이 경우 충분한 거기는 현관벤치를 봐. 충분한 유동성이 경기 회복으로 이어지지 못해 경기 침체가 지속. 그걸 뭐라 불렀어? 밑에 네모에 그걸 유동성 함정이라고 불렀다. 됐나? 몇 번 답? 21번 답이제. 21번에 1번이 답인 이유다. 그제? 방금 형광펜 칠한 것이 전제에 해당한단 말이야. 여기까지 됐나? 네. 자, 참고로 유동성 함정은 누가? 경제학자 케인스라는 사람이 한 말이다. 그래서 그것도 19번하고 연결할 수 있겠네. 19번 1번 선지 봐. 중앙은행이 칠판 보면서 해봐. 중앙은행이 하는 역할 뭐하는 애는 뭐하는 애? 기준금리 조절하는 애다. 그제? 2번 유동성이 높은 자산에 의해 현금이 그랬지. 3번 기준금리가 시중금리의 관계 서로 영향을 서로가 있고 기준금리가 시장금리에 영향을 줬다. 4번 경기 침체로 인해 나타난 현상. 요거제. 경기 침체로 나타난 현상. 그래서 도시가가 되게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그걸 읽는 게 있을 거예요. 20번. 20번 자주 틀린 사람들 있지. 자주 틀린 사람들은 깊이 반성합니다. 중앙은행이 기준금리를 두 개밖에 없잖아. 기준금리를 내리는 거 아니면 올리는 거지. 일단 1, 2, 3번이 내리면이니까 내리면으로 계산해 보자. 기준금리를 내리면 시장의 유동성이 어찌되노? 당연히 증가하겠지. 화폐 가치는 떨어지니까 1번밖에 안 되네. 그러니까 결국 칠판에 적어놓은 이것만 알고 있으면 된단 말이야. 그걸 그대로 문제에다 적용만 할 줄 알면 되니까. 여기까지 됐어? 22번. 22번은 좀 이게 좀 문제가 이상하던데. 너무 쉽던데. 자, 빅스텝은 한 번에 0.5% 인상하는 거다. 0.5%씩 인상하는 걸 일본다. 자, 기준금리를 올리면 아까 어찌 됐노? 이건 없네. 이거 거꾸로 하면 되지. 기준금리 올리면 시중금리도 올라가겠지? 그럼 유동성이 떨어질 테고 화폐 가치는 그래서 1번부터 보자. 투자자 입장에는 어찌해야 돼? 부동산 투자를 밀어야 되겠지? 이번에 근데 소비자는 뭐 자동차 바로 산박하지. 이번이 정신 나간 놈이잖아. 3번 공장 확장 계획 보류. 4번 재고를 대비. 5번 은행원은 금리가 오를 테니까 당연히 상품 개발을 해놔야 되겠다. 그제? 이번만 정신 나간 사람이잖아. 소비자는 우롱하고 있다. 자, 요까지가 경제지문. 근데 요번 고1 경제지문은 되게 쉽게 출제가 된 거예요. 그 고2 고3 나오면 막 그래프 티 나오거든. J 그래프라고 있어. 그래프 모양이 J처럼 생긴데 얘가 뭐 오른쪽으로 갔다가 왼쪽으로 갔다가 왼쪽 위로 갔다가 오른쪽 위로 갔다가 이런 걸 분석하는 거 있다. 근데 이과놈들은 그걸 갖다 또 뭐 미분적분하고 앉아고 정신 나간 짓을 하시면 안 된다. 그러니까 너한테 경제적 지식을 물어보는 문제는 없다. 지문 똥띠 읽는 거 묻는 거야. 계속 그 연습해라. 그거 됐어? 네. 됐다 말을 안 하는 거지.
자 다음 10페이지 28번 서술상 특징 파악. 쌤 무조건 한 문제에서 두 문제 나오셨겠지. 이런 문제는 개념 문제다. 28번은 개념 문제다. 유튜브에 올려놨으니까 이거 안 돼 있는 놈들은 다시 반복해서 봐라. 서술상 특징 파악. 이용 확인해. 29번, 31번, 32번은 일치불일치. 뭐가 제일 많노? 풀어보이. 일치불일치가 제일 많다 그제 결국에. 지문 똑띠 읽었는가 묻는 문제다. 하고 있나? 30번 중심 내용의 보기 적용. 33번은 사전적 의미 파악. 어휘 문제제. 33번은 버리면 혼난다. 버리면 큰일 나는 문제다. 제시문 내용이랑 관계없으니까 바로 풀면 되겠지. 33번은 2번이 답이었다. 전환의 뜻을 물어봤는데 되풀이해서 돈다 했으니까 2번은 뭐에 대한 뜻 같아? 순환의 의미제. 순환. 전환은 무슨 말이고 다른 상태로 바꾼다는 뜻이다. 그지? 이 정도 한자어는 알아야 되니까 모르는 사람들은 다시 이렇게 어휘 문제가 나오면 어찌 해야 되냐면 자기가 모를 만한 한자 뜻 풀이 되는 거 있잖아. 그거는 노트에다가 옮겨놔. 사전적 의미 해갖고. 뭐 뭔지 알겠지? 모를 수도 있으니까. 자, 프로이드의 정신분석. 이건 좀 알면 좋겠다. 필독서기도 하고. 혹시 이 중에 심리학과나 의대나 이쪽으로 진학하는 놈들은 반드시 읽어놔야 되는 책이다. 프로이드의 정신분석학 입문. 그다음에 뒤에 거는 칼 융의 글인데 분석 심리학과 관계된 글인데 요새 그 오은영 박사님 유명하잖아. 그 사람 의사인 건 알아. 정신과 전문이잖아. 의사면서 뭐 1분 뭐 8분 상담하는데 뭐 몇백만 원 주고 그래야 된다. 그 사람은 칼 안 되고 어제 말만 하면 되는 거야. 이거 좋은 직업이야. 자, 아까부터 같이 보자. 19세기에 누구는 화재부터 찾아. 누구는? 본트는 뭐 주장했대? 참고로 사람 이름 나오고 뭐 주장하고 이런 거는 표시 연결해놔라. 화살표로. 본트는 뭐? 인간의 정신세계가 뭐로 이루어져 있다고? 의식으로 이루어졌다 해서 뭘 주장? 주창. 묶어. 본트랑 실험 심리학. 그 본트에게는 의식만 중요한 거야. 그지? 실험 심리학이란 걸 주창했대. 화살표로 딱 묶어놔. 이때 의식이란 깨어있는 상태에서 자신의 세계를 인식하는 모든 정신적 요걸 의미한다. 너 지금 너 그 상태지? 의식이 깨어있는 상태 지금. 얼마 전까지는 무의식인 상태였을 텐데. 그럼 이거 칠 때 무의식 상태였지? 지금 이게. 그러나 접속하기. 그러나 앞이 중요해? 뒤에가 중요해? 그러나 뒤에 누구? 드디어 나왔다. 프로이트의 정신분석학. 뭐? 정신질환을 겪는 환자들을 치료하면서 인간에게 의식과는 다른 뭐가 있다는 걸 연결해. 프로이트랑 무의식 세계. 이에 그는 인간을 무의식의 지배를 받는 어떤 존재? 그것도 묶어. 프로이트랑 또 묶어. 프로이트가 주장한 거는 한 군데 묶어놔. 결국 말하고자 하는 것만 묶어 놓을 줄 알면 돼. 이거는 뭐 요약할 필요 없다. 그리고 밑에 그림도 있잖아. 그제? 그림에다가는 필요한 거 있으면 메모해라. 지문 읽으면서. 무슨 이론을 통해 본트는 실험 심리학을 주장했고 프로이트는 뭐? 무의식, 비합리적 존재, 정신분석학 이 세 개를 묶어 놓으면 된단 말이야. 이거는 무조건 뭐로 나오겠어? 일치불일치 문제로 출제되겠지. 몇 번 문제? 29번 문제다. 29번에 1번, 2번 봐. 1번은 본트의 주장이니까 의식으로만 구성된다. 이번에 프로이트는 무의식 지배 비합리적 존재. 방금 묶어놓은 거지. 그렇게 독해해야 된다고. 지문 읽을 때. 이해되겠나? 내가 선택지 비교해 주려고 내가 방금 그렇게 설명한 거다. 다시 넘어갑니다. 프로이드에 의하면 인간의 정신세계 중에 의식이 차지한 영역은 위에 조금밖에 없지? 나머지는 전부 뭐고? 무의식에 해당하는 아가 자, 초자, 원초아 이런 말도 나오죠. 자, 그걸 원래는 그림을 이래 안 그리는데 그냥 너는 그거다 바로 적어라. 요것도 알아라. 예전 모의고사에는 이렇게 나왔다.
독일어인데 저래 알아놔라. 모의고사에 저렇게 나와줬다. 원초화가 이드다이. 아니 그림에다가 바로 그려. 적으면 되잖아. 그림에다가. 그림 그려져 있네. 원초화가 이드다이. 자가 에고다. 에고. 독일어는 발음 쉽지? 초자가 슈퍼에고야. 그래서 저기서 무의식 중에 있는 이드와 에고와 슈퍼에고의 관계를 연결해주는 애가 에고라는 애다. 자라는 애다. 그래서 보통 이게 넘치면 범죄자가 돼요. 프로이드에 따르면 이드가 무의식이 이게 넘치면 원초적인 본능이 넘치면 범죄자가 되는 거야. 이거는 너 같은 평범한 사람들, 에고가 충만한 사람들. 요게 많은 사람들은 성인군자가 돼. 내 같은 사람. 비우지 말고. 미안하다. 나는 네가 그렇게 비웃으면 이게 내가 충만해 줄 수 있는 거야. 범죄를 저지른 거야. 자, 계속 봅시다. 자, 그는 무의식의 10년의 원초와 무의식의 의식에 걸쳐 자아와 초자가 존재. 원초와는 자, 그러다가 그림에다 바로 적어. 원초와는 계속 AOA 걔 생각나고. 걔 초와 이름 아닐까? 걔 탈퇴하네. 성적 에너지를 바탕으로 본능 적어. 원초와 밑에다가 본능. 같은 말인 거 알아야 돼. 본능에 따른 거라고. 그러니까 아무 때나 먹고 싶으면 먹고 자고 싶으면 자고 막 그런 거지. 그치? 선천적 정신 요소이다. 반면 자아는 외적 상황으로 인해 충족되지 못하고 지연되거나 좌절된 원초의 욕구를 사회적으로 용인, 그것도 적어. 자아 위에다가 사회적으로 인정되는 범위 내에서. 이게 여기서 너가 잠이 온다고 지은이가 그냥 요 둘러붙어서 자고 있어. 그러면 그건 이드에 따른 행동이다. 근데 지금 에고적 상황으로는 그냥 조는 거야. 요서 교실에 자면 안 되니까 막 이렇게 약간 졸면서 수업을 듣는 거야. 응? 차이점 구별하겠지? 너 올해부터는 교실에서 늘부러 요런 데서 자고 그러면은 교권 침해라며. 뉴스 나던데. 선생님한테 대 들고 막 야 생마 어디가 가노? 순간 졸려가지고. 순간 졸려가지고. 자 마지막으로 초자는 도덕률. 그것도 적어라. 초자 옆에다가 도덕률. 원초와 욕구를 억제하고 양심에 따라 행동하는 정신요소로 어린 시절 부모나 종교, 가치관 등을 내재하는 과정에서 후천적으로 발달한다. 차이점 맞지? 원초와는 선천적인 거다. 타고날 때부터. 근데 슈퍼에고는 후천적으로 발달하는 거야. 그런 거 다 메모해 놓으면 돼. 그러면 이 긴 단락 안 봐도 되지. 그림만 보면 되잖아. 이해됐지? 그림 나오면 그림에다 바로 적어라. 이러한 원초와 자아, 초자는 역동적으로 상호작용. 그것도 적어놔. 그 위에 그림에다가 상호작용. 서로 상호작용한다고. 가령 원초화가 강할 때는 본능적 욕구에 집착하는 충동적 성격. 범죄자 된다 했다. 초자아가 강할 때는 원칙주의적 성격이 나타난다. 파란불이 깜빡깜빡거리면 서는 거야. 그냥 안 뛰가고. 자아는 원초와 초자 요구 사이 일을 뭐하는 역할? 조정하는 역할을 하기 때문에 내가 또 나왔잖아. P 나왔네 또. 뭐뭐 하기 때문에 나오면 중요하다 했잖아. 문제로 나온다고. 자아는 조정하는 역할을 하기 때문에 정신적 균형을 이루기 위해서는 뭐가 중요하다고? 자아의 발달이 중요하단 말이야. 자아가 가장 중요한 거야. 프로이트가 봤을 때. 만일 자아가 지 역할을 못하면 정신요소의 균형이 깨져 불안감이 생기는데 자아는 이를 해소하기 위해 무의식적으로 방어 기제를 사용하게 된다. 살아남을 하는 거다. 대표적 방어 기제로는 억압이나 승화가 있다. 억압은 뭐 하는 거? 무의식 속으로 억누르는 거다. 계속 참는 거지. 이래 되면 나중에 언젠가는 터져. 승화는 그런 욕구를 다른 활동으로, 좋은 활동으로 전환하는 것을 의미한다. 방어기제 2개 소개했다. 묶거나 화살표로. 방어기제에는 억압과 승화가 있다. 억압 자체도 다르지. 이 억압된 게 눌려있다가 나중에 터뜨려지면은 그것은 이제 폭력이라는 게 일어난다. 사람마다 다르긴 하지. 개인마다 습관적으로 사용하는 방어기제가 다르기 때문에 어떤 방어기제를 사용하느냐에 따라서 개인의 성격 형성에 영향을 미친다. 그래서 사이코패스가 있는 이유다. 프로이트는 어린 시절에 해소되지 않은 원초와의 욕구나 정신요소 간의 갈등은 성인이 되어도 지속적 영향을 주기 때문에
이 시기에 부모의 상호작용 경험이 성격 형성에 큰 영향을 준다고 설명했다. 특히 그는 성인의 정신질환을 어린 시절에 심리적 갈등이 재현된 것으로 보고 이를 치유하기 위해서는 무의식에 내재되어 있는 과거의 상처를 의식 바깥으로 끌어내는 과정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이러한 프로이드의 이론은 기존의 이론, 누구 이론? 룬트의 실험 심리학이 있었지? 거기서는 간과한, 지나쳐버린 무의식에 대한 탐구를 통해 자, 그거는 밑줄 인간 이해에 대한 지평을 넓혔다는 평. 이게 뭔데? 의다, 의. 프로이드 정신분석학의 의다. 글 읽는 거 단디 봐라. 어찌 읽는지를. 자, 나는 칼 구스타프 융이라는 사람입니다. 대학 가면 배운다 이 사람. 프로이드의 중심분석 이론에 뭘 들고 반기를 들고 뭘 주창? 분석 심리학이란 걸 주창했대. 그러니까 프로이드를 깐 놈이네 이 사람은. 그럼 가하고 나 글의 관계는 결국 자, 분트를 까고 프로이드가 나오고 프로이드를 까고 융이 나왔지. 이렇게 연결되는 것이라 생각하면 된다. 무의식을 단지 의식에서 수용할 수 있는 원초적 욕구나 해결되지 못한 갈등의 창고로만 본 프로이트와 달리 융은 무의식을 인간의 잠재적 가능성을 실을 때 필요한 자, 체크합니다. 창조적 에너지의 셈. 프로이트는 갈등, 욕구를 해결 못한 갈등 창고로 봤는데 무의식을 융은 창조적인 에너지의 셈으로 봤어. 이게 차이점이다, 그제? 그의 분석 심리학은 프로이트의 이론과 구별되는데 융은 정신세계의 가장 바깥쪽에는 뭐가 있어? 의식인데 역시 다른 말로 바꿔놔라. 이 단락 읽으면서 그 안쪽에는 개인 무의식 그리고 맨 안쪽에는 집단 무의식이 순서대로 자리 잡고 있다고 봤다. 의식은 생각이나 감정, 기억같이 인간이 직접 인식할 수 있는 영역으로 여기에는 뭐가 존재? 적어 의식 해놓고 가로 열고 자 이렇게 적어 놓으면 되잖아. 왜 근데 문제 풀 때는 안 적어 놨을까? 그러니까 틀리고 있지. 자아는 의식을 지배하는 동시에 무의식과 교류하며 이를 조정하는 역할을 한다. 프로이드하고 같네. 자아의 역할 조정하는 애다. 그제? 갈등을 조절하는 애네. 두 번째, 개인 무의식은 의식에 의해 배제된 생각, 감정, 기억 등이 존재하는 영역. 이곳에 존재하는 뭐는? 그림자가 그 동글배로 그려져 있는 거 보이나? 개인 무의식 자리에. 네. 자아에 의해 억압된 또 하나의 나라고 할 수 있다. 마지막으로 집단 무의식은 태어날 때부터 누구나 가지고 있는 자 집단 무의식 옆에 또 적어 원초적, 보편적 우리나라는 태어날 때 탯줄 같은 거 잘라갖고 보관하잖아. 엄마 갖고 계시나 아직? 태어날 때 탯줄 잘라놓고 모르나? 병원에 줘. 탯줄 이렇게 잘라갖고 이렇게 밀봉해서 줘. 아니면 너 집에 그런 거 없나? 너 그 발 석고상에 찍어갖고 이렇게 해놓은 거 없나? 사랑하지 않는구나 엄마. 그런 거 없다고? 아 있어요. 있지? 네. 그런 거 없다고 요새는 뭐 그 이 하반신을 하는 엄마들도 있던데 그냥. 아니 그러니까 남자인지 여자인지 확인하려고 이제 그런 수인데 보통은 발만 이렇게 발바닥만 이게 찍어갖고 밑에 몇 년 몇 월 며칠 몇 시 몇 분 혈액형 뭐 이렇게 해갖고 키로수로 해갖고 나도 집에 붙여놨는데 그때는 참 귀여운데 지금 죽이고 싶어. 자, 집단 거기에는 진화를 통해 축적된 인류의 경험이 원형의 형태로 존재한다. 가령 어두운 상황에서 누구나 공포심을 느끼는 것, 그게 원형에 해당한다. 원형을 영어로 뭐라게? 이건 알려줄게. 프로토타입이라 그래요. 알아놔라 이런 단어들을. 나는 공포심 안 느끼는데 하여튼 사람마다 그렇지. 그러니까 어두운데 아무것도 안 보이는데 무슨 소리나 무섭잖아. 그런 게 원형에 해당한다. 융에 따르면 집단 무의식의 가장 안쪽에는 뭐가 존재해? 그림에도 보면 알겠지만 자기가 존재하지. 유재석도 아닌데 그제? 이는 정신세계에 내재하는 개인의 근원적인 모습. 적어놔라 그림에다가. 자기는 누구 뭐라고? 개인의 근원적인 모습이라고. 됐니? 야, 모든 사람을 속여도 누구는 못 속여.
자기 자신은 못 속이잖아. 너 나쁘지라고. 구라는 치겠지만 다른 사람한테 자기는 알잖아. 무슨 나쁜 짓을 했는지 그제? 어? 너 컴퓨터 안에 있는 폴더 중에 어떤 게 문제가 되는 폴더인지 알고 있잖아, 상우. 예. 알고 있잖아. 아저 저장 안 합니다. 알가매기 이런 거, 길까마귀 이런 폴더들. 너 술 까놓고 있는 거 알고 있다. 아, 저 폴더 저장 안 찾아낸다. 합니다. 저장. 이거 하드 넘길 수 있다 나한테. 예? 하드 넘길 수 있나? 아저 저장 안 합니다. 넘길 수 있냐고 나한테. 넘길 수 있죠. 확실하나? 예. 찾아낸다 나는. 조정을 안 한다는 말은 무슨 뜻이지? 머릿속에 기억한단 말인가? 그것도 이상한 놈인데. 내가 좀 필요할 때마다. 필요할 때마다. 이는 정신세계에 내겠다. 방금 했고 융은 자아가 성찰을 통해 무의식의 심령에 존재하는 자기를 발견하면 인간은 비로소 타인과 구별되는 고유한 존재가 된다고 보고 이를 뭐라고 불렀어? 자기하고 화살표로 묶거나 개별화. 자기를 찾는 게 개별화란 거야. 다른 사람과 다른 자신이란 걸 알게 된다는 거. 이는 의식에 존재하는 자아가 무의식과 끊임없이 상호작용하는 무의식의 영역을 의식으로 통합하는 과정, 즉 무의식을 뭐 하는 과정을 통해 그럼 기억에서 다시 개별화로 화살표 연결해. 기억을 통해서 개별화에 도달하는 거지. 문제로 나오던데 기억이 먼저다에 이 과정에서 자아는 자신의 또 다른 모습인 그림자와 대면하게 되고 집단 무의식에 존재하는 여러 원형들을 발견하게 된다. 결국 접속하기. 자아가 무의식에 깊이 존재하는 자기를 찾아가는 과정은 정신세계를 구성하는 자아와 그림자 여러 원형들이 대립에서 벗어나 하나의 정신으로 통합되면서 정신적 균형을 이루는 과정. 그게 뭔데? 개별화 과정이란 말이에요. 정신적 균형 또는 내면의 성숙 다 같은 말이다. 여기까지 됐니? 그러니까 자기 무의식 속에 있는 깊이 있는 자기를 찾아내는 과정이 결국 개별화 과정이라는 거예요. 성숙의 과정이라는 거예요. 너는 아직 그냥 그림자만 드리워 보이네 얼굴에. 28번. 왜 2번이 답인가 알겠나? 이거 보시오. 분트 이론을 까서 프로이트 이론이 나왔고 프로이트 이론을 까서 융의 이론이 나왔잖아 결국. 그래서 2번이 답이 되는 이유다에 1번 고른 사람 많지? 1번은 왜 답이 안 돼? 분트는 무의식 주장 안 했지? 맞나? 근데 1번 고른 사람 좀 있었다. 3번 역사적 사건 괄호 4번에 정신질환 분류 그것도 괄호 5번은 다른 학문 영역에 미친 영향은 없었지 오로지 심리학에 대한 글이다 이거는 됐니? 네. 다음 29번 1번 2번 아까 확인했지 3번 원초와 본능 됐나 4번 세 가지 정신 요소들이 뭐 하면서 아까 그림에다 다 그려놨지 그래갖고 일치구리치로 풀면 5번밖에 안 되잖아 얘는 방어기제 구분 괄호창 의식적 방어기제하고 무의식적 방어기제가 아니고 방어기제는 아까 뭐로만 사용됐노? 무의식적으로만 방어기제를 썼다. 두 개로 나누는 이유다. 그제? 의식적, 무의식적으로 나눈 게 아니고 무의식적으로 방어기제를 두 개를 사용했다. 30번 적절하지 않은 거 프로이드와 융의 관점이다. 1번 프로이드는 엄격한 집안 분위기, 밑줄 회사의 초자 발달의 영향. 왜? 아까 뭐라 돼? 초자는 뭐라 했노? 선천적인 거라 했나? 후천적인 거라 했지. 어디 거짓말 치노? 어디 거짓말 치노? 적어놓고 예. 그러니까 너는 지금 공부를 하고 있는 게 아닌 거다 그냥. 글 넘어갔다 지금. 아무거나 이해하고 있어. 적어놔도 대답 못한다 제대로. 2번 나는 불안감 느꼈다. 그래서 자아가 조정 못한 결과 됐어. 3번 나는 왕성하게 작품 창작하는 불안에서 벗어났다. 이거는 뭐라 봐야 되나? 방어기제 중에 억압이가 승화가 승화에 해당한다. 그래서 3번에 승화란 말이 나와 있는 이유다에 라는 심한 우울증을 겪었는데 4번에서는 자아와 그림자가 통합된 걸로 본 거는 무슨 뜻이고 정신적으로 균형을 보고 있는 성숙했단 말이죠. 4번은 그제? 불안감을 느끼고 있는데 4번은 정반대로 설명했다. 그지? 5번은 융은 해세가 심리적 성찰적 글쓰기 활동 5번 둘째 줄에 보면 심리적 안정감 됐어?
4번하고 같은 말이다. 자 그림자 통합하고 같은 말이다. 5번에 내면적 성숙 심리적 안정감은 됐니? 31번 아까 했다시피 자아가 공통점이었지. 정신분석하고 분석심리학의 공통점. 5번이 답인 이유다잉. 32번 기억을 이해한 내용으로 가장 적절한 거 기억이 뭐고? 무의식을 의식하는 과정이 개별화 과정이라고 했지? 화살표로 연결해놨으면 바로 답 고르면 되잖아. 32번에 2번이 답인 이유다잉. 뭐까지 됐니? 네. 마지막으로 스마트폰. 요거는 기술 지문이다. 14페이지, 15페이지는 기술 지문이다. 38번부터 역시 유용하게 됩니다. 38번, 39번, 일치불일치. 다른 거는 모르겠고 40번 틀리면 너무 각오해라. 수업 시간에 그렇게 틀리지 마 했는데 이걸 틀리고 40번 틀리면 내한테 배워놓고 틀리면 내가 혼나야 된다. 40번 어찌 풀라 했어? 40번 어떻게 풀라 했어? 도식화해서 풀라 했잖아. 지문 안 봐도 풀 수 있다 했잖아. 이거는 PQ 만들면 된다 했잖아. 그래 풀어서 맞은 사람도 있던데 그래서 틀리고 오고 있지. 41번 중심 내용의 보기 적용. 41번 보기를 보니까 너희는 A, B하고 A-, B- 사이에 있는 그 파장 있지? 빛의 파장. 이게 무슨 편광인지 적어야 된다. 지금 읽고 나서 무슨 편광인지 적어놔야지 문제를 쉽게 풀겠지. 42번 문맥적 의미파. 42번은 버리면 안 된다 했다. 찍더라도 딴 거는 찍어도 얘는 버리면 큰일 나겠지. 42번은 3번이 틀렸네. 뭐 바꿔봐. C는 뭐라고 찍고 구현한다. 나타낸다로 고치면 되겠나? 고쳐놔래. 선생님 분석한 거는 오늘 밴드에다 올려놓을 테니까 필요한 사람. 니는 그리고 니는 가입 안 했고 엄마가 가입됐던데 니는 왜 가입이 안 돼 있노? 좀 있는지도 몰랐어. 근데 그날 얘기했잖아. 엄마만 가입을 했는데. 엄마 공부하시나 요새? 수능 공부하시나? 자 같이 봅니다. 첫 단락. 과학기술 특히 어려운 친구들. 그리고 이게 지문이 어디 있노? 저 뒤에 있지? 네. 이거 뒤에 세 문제 하나 또 남았잖아. 고3들한테 그래 얘기하는데 이게 실반 바잉. 고3은 1번부터 이게 지금 작년 수능부터 선택형으로 바뀌고 나서 지금 수능 출제 이렇게 하고 있는 중이에요. 지금 이렇게 순서대로 출제를 하거든. 1번부터 17번까지가 독서, 이게 문학 순서다잉. 요게 언매, 언어 매체. 문법 파트가 뒤에 11문제 저렇게 있어. 그러면 만약에 내가 비문학에 자신이 없어. 그런 친구들은 어떻게 풀겠노? 문학 언매를 먼저 다 풀고 제일 뒤에 봐. 근데 재밌는 게 87점이 1컷이거든. 요번 고3 모의고사가 너희들 같은 날쯤 보면 87점이 1컷인데 1번부터 17번까지 중에 고난도가 그 한 7개 정도 돼. 그거 다 틀리면 1등급이다. 이거 역으로 말하면 여기서 안 틀리면 1, 2등급 나와. 근데 너 지금처럼 풀고 있는 꼬라지를 보면 1번부터 순서대로 풀잖아. 여기서 일단 시간 다 보내거든. 과학기술 자체가 지문이 어렵기 때문에 여기서 시간 다 보내고 풀면 맞출 수 있는 여기를 다 틀려. 시간이 모질해서. 그래서 40몇 점, 50몇 점 이렇게 간단 말이야. 전략을 잘 세워야 돼. 그래서 내가 올해 고3들한테 그래 얘기했다. 이거 독서를 제일 뒤에 풀라 그랬어. 이거는 안 틀린다 세고 문학 언매 다 맞추면 일단 기본적으로 몇 문제고 28문제잖아. 그제? 28문제를 2점 3점 합산해갖고 보통 보면 한 60점 정도 돼. 60점 정도 돼. 그러면 독서에서 1, 2, 3번은 되게 쉬운 문제거든. 1, 2, 3번 안 어렵고 어휘 문제하고 서술상 특징 문제만 맞춰도 충분히 75점, 6점은 나온단 말이야. 그럼 내 목표가 2등급이 목표다. 75점, 76점 받으면 2등급 나온대. 고3은 전략을 잘 세워야 돼. 자기가 막 의대를 간다. 내지는 뭐 나는 뭐 만점 받아 수능 만점 받아서 유퀴즈 나갈 겁니다. 이런 사람들은 뭐 다 풀어야 되겠지만 그게 아니고 등급이 중요한 사람들은 그렇게라도 할 수 있어야 된다고. 전략을 잘 세워. 다음 시험에는 그래서 내가 뭐가 부족하다 하는 것들을 메우고 그 다음 시험에 또 어떻게 잘 볼까 이런 고민하고 그래야 성적이 나오지. 뭔 말인지 알겠지? 지금은 너
그리고 6월부터는 1번부터 10번까지 쌩까라 풀지 마라 그냥. 1번부터 10번까지 풀지 마라. 어차피 너가 칠 시험이 아니라서. 교육청이 정신 나간 거야. 아 나는 어제 이거 스마트폰 이거 보다가 또 열받아갖고 또 LG 또 그거 들어가봤다. LG 그 연구원이 쓴 블로그에 이거 설명해놨대. 근데 이게 우리나라 글이 아니야. 외국 글이야. 이 사람 알고서 글을 썼는지 그것도 참 의구심이 듭니다. 그래서 유튜브도 봐도 이해를 못하겠어. 똑똑한 너가 알아서 이해해라. 잉?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 나는 배경지 꽝이란 말이야. 과학을 안 했기 때문에 한 번도 뭐 중고등학교 이후로 과학을 내가 해본 적이 없잖아. 너가 훨씬 내가 잘한다고. 왜 나는 아직 높은데 저 산에 올라가면 왜 라면이 맛있는지 아직까지 의문스러워. 항상 맛있었는데 왜 산에 가면 더 맛있었다고 맨날 구라를 치는 거야. 말이 안 되는 소리. 주사 맞지? 배고프니까 맛있는 거. 아니야. 배 불러도 맛있는 게 라면이잖아. 난 지하실에 먹을 때 맛있는데 혼자 먹을 때 혼자서 여러 개 끓여 먹을 때 생충이야? 같이 먹으면 맛이 없어. 혼자 먹을 때 이제 네가 나를 벌레로 생각하는 거야. 아니 그 영화야 영화. 자, 쳤다가 아닌데. 맑고 아니야 됐어 이미 상처 받았어. 맑고 화창한 날 밖에서 스마트폰 화면이 잘 보이지 않았던 경험이 한 번쯤 있을 것이다. 그게 Q다에 적어봐. 밖에서 스마트폰이 안 보이는 게 결론이다에 이유를 찾아라. 뭐 때문에? 야외 시인성이 뭐 되기 때문에? 저하되기 때문에. 야외 시인성 처음 보는 단어가 또 정의돼 있다 그제? 야외 시인성이란 빛이 밝은 야외에서 대상을 명확하게 인식할 수 있는 성질이 떨어지기 때문에 그 말이다 그지? 그렇다면 스마트폰에는 자 동글빼기 있죠 중심 화제 야외 시인성 개선 기술이 이 글의 중심 화제제. 바깥에서 눈에 보일 수 있게끔 하는 것들이 무슨 기술들이 있을까? 그걸 묻는 거다. 스마트폰 화면의 명암비가 높으면 우리는 화면에 표현된 이미지를 선명하다고 인식한다. 그런데 명암비도 뭔 말인지 모르겠어. 그래서 또 정의해놨다. 과학기술은 그래서 어려운 거예요. 고위 과학기술은 요번에 그 백신 주사 관련해서 문제가 나는 바이러스랑 관계해서 제시문이 나왔는데 16번 문제 붙어있거든. 그래서 다 토하고 시작을 한 거지. 그래서 이런 게 한 12개 정도 나와. 명암비는 휘도는 이렇게 정의하는 문제가 처음 보는 단어가. 그러니까 아들이 막 괴로워했다. 그런 제시문이었습니다. 그거 풀다가 16번부터 막 여기 풀다가 뒤에 거를 다 째낀 거지. 그러니까 1컷이 79점밖에 안 돼. 전략을 잘 세우라고. 내가 못 풀면 너도 못 푼다 생각해라. 응? 명암비는 가장 밝은 색과 가장 어두운 색을 화면이 얼마나 잘 표현해야 하는지를 나타낸 수치로 흰색을 표현할 때 휘도를 검은색을 표현할 때 휘도로 나눈 값이다. 자, 그러면 공식 나왔지? 공식은 적어라 이렇게. 명암비 구하는 공식. 뭐분의 뭐고? 검은색 휘도분의 흰색 휘도. 이게 명암비 구하는 공식이다. 그제? 무슨 말인지 몰라도 공식이 나오면 적어놔라. 검은색 휘도분의 흰색 휘도. 이게 명암비를 구하는 공식이다. 됐니? 공식이 나오면 적어라. 문장을 보고 있으면 안 된다. 이제 이렇게 적고 저렇게 벤 다이어그램으로도 만들고 계속 작업을 계속해놔. 그래야지 글이 쉬워져. 여기서 휘도는 화면에서 나오는 빛이 사람 눈에 얼마나 들어온지를 나타내는 양이다. 휘도도 뭔 말인지 모르겠으면 화면이 사람 눈에 들어오는 양이다 이렇게 이해하면 되겠지. 가령 흰색 표현할 때 휘도가 얼마고? 2000이고 검은색인 2일 경우에 명암비는 1000인 이유가 뭐분의 뭐라서? 2분의 2000이라서 그러는 거지. 이 정도 분수식을 못하겠으면 또 때려치워라. 할 수 없다. 내가 갈 자격이 있다. 나도 하는 산수를 너가 못하면서 문제가 심각한 거지. 그리고 고3은 그래서 문제가 어떻게 출제되냐면 이런 문제를 풀게끔 나와. 그러니까 검은색 휘도하고 흰색 휘도에 해당하는 제품 여러 가지를 열거해 놓고
어떤 게 명암비가 높은지 그런 거 계산하는 문제가 나오기도 한다. 너는 그렇게 그런 문제는 안 나왔지만 그래서 공식이 나오면 이렇게 적는 거다. 명암비는 휘도를 측정하는 환경에 따라 다시 두 가지로 나눈다. 무슨 암실과 명실로 나누지. 암실은 당연히 어두운 데서 하는 거일 테고 명실은 밝은 데서 하는 되겠네, 그제? 암실 명암비는 햇빛 같은 외부각 없이 오로지 화면에서 나오는 빛만을 인식할 수 있는 조건. 명실 명암비는 외부각이 존재하는 조건에서의 명암비. 스마트폰의 야외 시인성을 높이려면 뭐를 높여야 되겠어? 당연하게 안에서 보는 게 아니고 바깥에서 볼 때 안 보이는 거니까, 그지? 명실 명암비를 당연히 높여야 되겠죠. 이를 위해서는 흰색 표현할 때 휘도를 높이는 방법과 검은색 표현할 때 휘도를 낮추는 방법. 그래서 둘째, 셋째 단어가 한꺼번에 묶으면 어찌 되노? 이래 된다. 야를 높이거나 야를 낮추면 되지. 됐니? 네. 이게 둘째, 셋째 단어 내용 정리한 거예요. 끝났잖아, 이렇게 말 줄 알면. 그다음에 더 추가하고 싶으면 여기다가 뭘 높인다라고 정리하면 돼? 명실 명암비를 높인다라고 정리해 놓으시면 되겠죠. 그러면 둘째, 셋째 단락 내용은 마무리 끝났습니다. 그 문장이 길어봤자 우리가 실제 접해야 되는 정보는 몇 개 안 돼. 이거 할 줄 알면 돼. 자, 그 다음 단락의 접속은 뭐로 시작? 그런 데는 전환에 접속을 했다. 전환이란 이야기가 달라지는 부분이었습니다. 스마트폰에 흔히 사용되는 OLED는 흰색 표현할 때 희도를 높이는데 뭐가 있어요? 세모쳐 문제점이잖아. 그러면 지금 여기서 OLED의 그 모니터의 경우에는 얘를 높여서는 안 되는 문제가 있다, 그제? 그럼 하나밖에 없네. 이제 남은 방법은 검은색 휘도를 낮추는 방법이 최선책이다, 그지? 추론 가능하다, 그제? OLED는 화면 내부에 있는 기판에서 빛을 내는 소리, 지가 스스로 빛을 내는 하다. 빨간, 초록, 파란색 빛을 조합해 다양한 색을 구현한다. 이걸 너가 뭐라 배웠노? 미술 시간에 RGB라고 배웠지? 기억나나? 미술을 안 하나? 이렇게 OLED가 색을 표현할 때 출력되는 빛의 세기를 높이면 해당 색의 휘도가 높아진다. 그러나 접속 확인. 한계가 있는 이유 나온다. 강한 세기의 빛을 출력하면 뭐가 단축돼? 수명이 단축돼. 그것도 세모차. 그게 뭔데? 한계제. 이러한 이유로 OLED 스마트폰에서는 편광판과 위상지연 필름, 그거는 동글뱅이 치고 얘가 뭔데? 대안이지. 편광판과 위상지연 필름을 이용해 외부광의 반사로 높아진 검은색을 표현할 때 휘도를 낮추는 기술. 그러면 여기에 검은색 휘도를 낮추는 기술에 사용하는 아가 편광판하고 위상지연 필름 이 두 가지를 통해서 검은색 휘도를 낮춘다. 둘째, 셋째, 넷째 단락 정보가 여기서 정리가 됐다. 됐니? 글을 읽을 때는 가능하면은 순서를 잘 봐. 과정을 물어봐. 과학기술 특히나. 좀 이따 과정이 나온다. 그림은 OLED 스마트폰에 적용된 편광판의 원리를 나타낼 것이다. 일반적으로 빛은 진행하는 방향의 수직인 모든 방향으로 진동하며 나간다. 자, 진행 방향의 수직인 모든 방향으로 간대. 빛이 어디를 통과하면? 편광판을 통과하면 옆에 그림이제. 편광판을 통과하면 그중 편광판의 투과축과 평행한 방향으로 진동하며 나아가는 뭐만 남고, 그러니까 편광판을 앞으로 투과를 하게 되면 선형 편광인 애만 남다 생각하면 된다. 선형 편광 어떻게 직진하는 애라고? 뭐랑 평행? 투과축과 평행이라 했지. 그림에다 적어. 선형 편광하고 투과축 묶고 평행이라고 적어 놓으면 되잖아. 이해됐나? 선형 편광은 나도 처음 보는 말이다. 그런 걸 정리해 가면서 봐라. 이런 거 잘 열심히 공부하다 관심이 생기면 LG고 어디 들어가면 돼. 패널 삼성에 들어가서 일하면 되지. 연구원들이 이런 거 만들고 있잖아, 계속. 투과축의 수직 방향으로 진동하는 빛은 뭐 된다? 자, 평행 방향은 남고 수직 방향으로 진동하는 빛은
차단된다 했지. 이런 과정에서 편광판을 통과한 빛의 세기는 감소하게 된다. 묶인 글 A는 이제 중요하다. 번호 매기에 대해서부터는. 왜 번호를 매기느냐? 과정이 나와. 이게 순서가 나온다. 이런 원리를 이용해 OLED 스마트폰에서 야외 시인성을 높이는 기술을 설명한 다음 같은데, 먼저 스마트폰 화면 안으로 들어오는 외부광은 편광판을 거치면서 일부가 차단되고 투과축으로 평행한 방향으로 진동하는 뭐만 남게 돼? 방금 읽었다시피 뭐만 남게 돼? 번호 매기와 선형 편광. 자, 뭐는 일부가 차단되는데 일부는 뭐고? 여기 해당하는 일부는 뭐에 해당하노? 수직 방향으로 가던 애들이 차단되는 거지. 앞단락에서 봤던. 이해됐나? 여기서 말로 설명 안 했지만 수직 방향인 애들은 차단된다고 앞단락에 정보가 나와 있었단 말이에요. 아, 이걸 오늘 3번 해야 된다. 이거 하고 이제 고2 가고 고3 것도 토할 것 같아요. 그런 다음 이 선형 편광은 뭐를 지나면서 2번 위상지연 필름을 지나면서 회전하며 나가는 빛이 뭐로 바뀐다? 3번 원형 편광. 다시 쉽게 말하면 외부광은 편광판 거치면서 선형 편광이 되고, 선형 편광은 위성지연 필름을 거치면서 원형 편광으로 바뀐다. 이게 몇 번 문제? 41번 문제제. 41번 봐봐라. 친구들. A 지난 그 개들은 뭐고? 저거. A 지난 애들은 선형 편광인 거 알겠나? B 지난 아들은 동글동글하게 가네, 그제? 걔가 원형 편광이지. 역시 바로 밑에 있는 아도 원형 편광이고, B-A-로 가는 애도 선형 편광이야. 됐니? 네. 근데 지금 선형 편광은 축과 수직 형태로 지금 흘러가고 있거든. 그래서 차단된다는 얘기다. 응? 아까 평행이 될 때 통과된다 했잖아. 편광판은. 기억나나? 그래서 41번에 적절하지 않은 게 3번이 답인 이유인데, B를 거친 기판에 의해 A를 거쳐 나아가는 빛과 같은 형태의 편광으로 바뀐다 했지만, A를 거쳐서 B로 가는 것은 선형인데 B를 거쳐서 가는 A는 원형 편광이잖아. 맞니? 3번이 틀린 이유다. 문장이 길어서 잘못 읽었나? B를 거친 빛은 결국 뭐 묻는 거고? 원형 편광 묻는 말이지. 근데 A에서 B를 가는 애랑 같다 했잖아. 3번에서. 그래서 3번이 적절하지 않은 이유다. 방금 묶인 걸 A만 읽어도 풀 수 있는 문제야. 그러니까 지문이 고1일 때는 지문이 어려우면 문제는 안 어렵게. 의외로 되게 쉬운 문제야. 그러니까 지문을 똑띠 읽으시면 돼. 자, 계속 볼게. 그런데 접속 확인. 이 선형 편광의 진동 방향은 내부 기판에 반사되고 다시 위상지연 필름 통과 선형 편광으로 바뀐다 했으니까 아까 우리 봤던 그 그림이다, 그제? 그런데 이 선형 편광 진동 방향, 외부광이 처음 편광판을 통과했을 때 남은 선형 편광의 진동 방향과 수직을 이루게 되어서 가로막힌대. 수직을 이룬단 말은 아까 언제만 통과가 가능? 축과 평행일 때 통과가 된다 했잖아. 수직인 애들 아까 다 차단된다 했지. 그래서 화면 밖으로 빠져나가지 못하게 된단 말이야. 그를 통해 외부 시인성을 높인다는 뜻이다. 그러면 재밌는 게 있지. 아까 선생님 나는 이렇게 적었거든, 표시했거든. 그림 바로 밑에 있던 수직 방향으로 진동하는 빛은 차단된다. 차단된다라는 말하고 묶인 걸 A 마지막 부분하고 화살표로 묶어놔야 돼. 같은 말이니까. 이해되겠나? 수직 방향이 차단된다는 말과 묶인 걸 A 마지막 부분하고 같은 말이다 라는 걸 이해하고 있으면 된다. 그거 됐죠? 마지막 단락 이와 같은 지시어 확인합니다. 쌤이 이때 그 모의고사 풀이할 때도 얘기해줬다. 지시문에 상우 니는 없나? 뒷부분이 없나? 어디요? 지금 뭐하고 있는데? 니 뭐하고 있는데 지금? 뭐하고 있냐고. 잠깐 딴 생각이요. 아니 딴 생각 안 했는데. 예? 딴 생각 안 했는데 아까 지금 지운 그 생각하고 있나? 지우. 컴퓨터에서 지운 그 생각하고 있나? 지울 게 없어서요. 그런 생각 하지 말고 공부해라. 자, 이와 같은 기술은 OLED 스마트폰의 야외 시인성을 높이는 데는 매우 효과적이지만 편광판을 사용할 수 밖에 없기 때문에 거기서 P라고 적어.
전제제. 스마트폰 화면의 일정 수의 명암비를 유지하기 위해서는 OLED가 내는 빛의 세기를 높게 유지해야 한다. Q. 그 결론이지. 니은이 결론인 거 알겠나? 그러니까 밑줄이 니은이 쳐져 있다면 니은의 전제를 찾아라 하는 문제로 출제될 수도 있단 말이야. 단점이 존재한다. 그리고 외부광이 화면 외부 표면에 반사에 나타나는 야외 시인성의 저하도 방지하지 못한다. 그것도 세모 문제점이지. 최근에 이런 문제점을 개선하기 위한 연구가 다양한 분야에서 이루어지고 있대. 그럼 나중에 이런 거는 너에서 대학 갈 때 면접을 본다. 공대 쪽에서 산업공학과나 이런 데 면접을 본다. 그럼 이런 제시문에 나왔던 거 아직까지 개선이 안 된 기술적인 문제가 있잖아요. 이렇게. 저는 이런 걸 좀 연구를 해보고 싶다. 이런 식으로 답변하는 거예요. 만약 공대 쪽에 제 관심 있는 친구들 이런 질문들은 따로 모아놔야 돼. 나중에 너가 써먹기 위해서. 전혀 관심이 없구나 자식들. 38분 너 마음대로 살아라. 적절한 거. 1번이 왜 답인지 알겠나? 햇빛은 진행하는 방향의 수직인 모든 방향으로 진동한다라고 아까 빛의 속성에 대해 소개할 때 나왔다. 지시문이 있었다. 39번 흰색 편 2번이 틀린 이유입니다. 흰색 편할 때 휘도가 낮아지면 어쩌잖아. 분자가 낮아지는 거니까 어찌 되는 거야? 분자가 낮아지는 거니까 명암비가 낮아지겠지. 2번에서는 명암비가 높아진다 했으니까 답이 안 되네. 됐어? 그래서 공식을 적어 놓으라고 하는 겁니다. 이렇게 분자 분모로만 적어놔도 알 수 있잖아. 40번 별표 치고 니은의 이유 편광판 나오는 거 찾으면 답이다. 방금 P 찾아놨지? 3번이 답인 이유다. 생략된 전제 추론한 걸 선생님께서 PQ로 만드는 작업하라겠어. 그 다음에 40번 문제는 만약에 문제가 나왔다. 단점이 있다 했는데 바로 앞에 우리 때문을 봤으니까 이렇게 적어봐. 편광판을 사용해야 하기 때문에 빛의 세기를 높게 할 수밖에 없다는 단점이 있다라고 도식화 해놓고 답을 골라내면 된다. 그게 답이었습니다. 여기까지 됐지? 됐을까지? 집에 가서 뭐 하시냐면 너는 사실 비문학보다 문학이 더 중요하거든. 왜냐면 오늘 한 음매하고 구문변도 그 다음에 학교마다 다르긴 한데 모의고사 문학 부분을 내신 시험에 내시는 쌤들이 있다. 그러니까 내일 문학 풀이할 때 잘 정리해서 학교 시험 이제 다음 주도 시험 대비하잖아. 시험 대비할 때도 써먹을 수 있도록 정리 잘 하시더라고. 여기까지 됐지? 네. 고생했습니다. 감사합니다.